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다룰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농장에 가장 많이 온 질문 중에 한 가지죠. 네, 그렇죠. 최근에 너무 추워가지고 아마 이런 질문들이 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오고요. 또 찾아오셔서도 또 많이 피해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다룰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추운 겨울에 가장 많이 입는 피해 중에 하나, 냉해에 관한 것을 한번 아버지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 SNS를 통해서 이제 가장 많이 오는 게 식물들, 다육이 식물들이 냉해를 입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자, 이 아이가 어떻게 살 것 같은가, 죽을 것 같은가 라고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냉해 입은 아이들, 다육이가 냉해 입은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 죽을까,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샘플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는데, 사실 그 사진을 보고 죽을까 살까라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라고 이제 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있는 아이를 직접 이렇게 실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겨울의 피해, 즉 냉해 피해라고 해서 이제 총칭해서 냉해 피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냉해 피해와 동해 피해를 조금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냉해 피해는 이제 영상에서 온도 편차, 낮은 온도 편차에 의한, 급격한 온도 편차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냉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영상에서 급격한 낮은 온도를 겪으면 생기는 그런 이제 온도 편차에 의해서 생기는 그 피해를 냉해라고 하고, 이제 동해는 좀 다릅니다. 동해는 영상에서가 아니고 영하에서 일어나는 그런 피해를 동해라고 하죠. 한문풀이를 보더라도 동해는 얼었다, 그러니까 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식물이 얼었다, 뭔가 얼었다, 얼어서 피해를 입는 것을 동해 피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해든 동해든 어찌되었거나 그런 이제 한해라고 하죠. 추워서 생기는 것을 또 한해라고 하는데, 그 총칭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냉해라고 합니다. 냉해. 하지만 이것을 꼭 구분 지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냉해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생존할 확률이 높아요. 더 높습니다. 반대로 동해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치명적인 피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냉해를 입었는지 동해를 입었는지 어떤 피해를 받는지 이제 제가 알지 못하고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구분 짓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육이를, 집에 있는 이 다육이가 베란다가 대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베란다가 이 밤에 영하로 떨어졌었는지 영상의 온도였는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영하로 떨어졌으면 무슨 피해겠어요? 동해입니다. 동해. 그러니까 얼어서 피해를 입는 거, 영하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놔뒀는데 영하는 아니고 영상 뭐 1도 2도였는데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은 냉해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냉해 피해하고 동해 피해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식물이 살 확률과 죽을 확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사실 저희 이제 이게 갖다 놨는데요. 이번 저희 마이너스 그죠. 17도? 영하 17도였죠.
마이너스 영하 17도 떨어졌을 때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제 추위에 약한 아이들이 좀 피해를 입은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약간 찬바람이 좀 들어오고 온기가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아이 한두 개가 또 피해를 입었는데 마침 뭐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오늘 또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증상 그리고 또 살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제 또 이렇게 가장 좋아하시는 음료죠. 커피를 이렇게 시간이 나는 타이밍에 한 잔 또 타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좀 늦은 시간이에요. 5시가 지금 넘어가지고 하우스도 좀 추워지고 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아까 냉해와 동해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제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영하 떨어진 상태에서 입었던 아이들이 주로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냉해의 피해가 어떤 피해인가를 한번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냉해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신 적이 많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제 거실에서 뭐 한 20도 정도 되는 거실에서 계속 키우다가 이 아이를 조금 춥게 키워야겠다 해서 베란다에다가 빼냈어요. 근데 그날 그 베란다가 1도, 2도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떨어졌어요. 갑자기. 자,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간엽 식물도 그러고 다육이도 그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다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들 경험은 많이 했을 거예요. 보면은 얼들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얼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그 얼들었다, 약간 좀 물을 먹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간엽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냉해에도 불구하고 이파리가 축축 처지는 이제 그런 증상도 있고 그러죠. 어찌되었거나 식물이 물을 먹은 그런 느낌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식물이. 이제 이것은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죽고 살고 물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식물들이 이파리들이 이제 쏟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왜 이제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전에도 제가 그 식물이 왜 물들을까라는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겨울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추위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식물들의 잎에 이 포도당 같은 당류를 이렇게 저장한다고 그랬죠. 설명에. 그런 당들을 이제 저장하면서 겨울을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저온 순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저온 순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추위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따뜻한 곳에서만 키우다가 찬 곳으로 갑자기 보내거나 또는 그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면은 그와 같은 순화 과정을 저온 순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냉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잎사귀나 아주 연한 줄기 쪽에 약간의 그런 데미지를 좀 입히는 것이고 뿌리라든지 굵은 줄기라든지는 덜 입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들에게 아주 치명적이진 않아요. 냉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상에서 오는 피해를 이제 냉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동해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식물들이 얼어서 오는 피해는 좀 다른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들 동해와 관련된 그런 아이들인데 그러면 동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죽느냐? 그러진 않아요. 동해에도 다 죽지는 않고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었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냉해 피해보다는 좀 더 데미지가 크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 동해를 입었는데 회생불능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걸 사망 선고를 낸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증상적으로. 자,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여기 저희 보시면은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자, 이게 지금 세니 야곱 금이었죠.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죽됐다라고 그래요. 죽됐다. 그야말로 이제 식물 이파리도 그렇고 줄기도 그렇고 자 완전히 이제 이렇게 다 얼어서 회생불능. 이런 아이들은 거의 뿌리까지도 거의 이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줄기까지 이렇게 축 늘어진 아이들은 거의 회생불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색감이 변해 있죠. 색감이 갈색으로 이렇게 막 변해 있죠. 그러니까 색감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 것은 거의 회생불능, 이것은 사망 선고를 낸 그런 아이들, 아주 큰 데미지를 입은 아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에오니움 속에 이것은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아이는 잘 버티다가 그 이제 저희 그 사각지대 하우스에서 좀 추위가 있고 찬바람이 좀 들어온 곳에 얘가 있었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아이는 괜찮은데 이 아이가 아주 타격을 크게 받았는데요. 자, 증상을 한번 보실까요? 증상을 보시면 정상적인 아이라면은 이렇게 서 있었겠죠. 자, 그런데 보면은 축축 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 자, 이렇게 쳐져버린 아이들은 거의 회생이 불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줄기 보시죠. 줄기가 데미지가 적으면은 이게 이렇게 줄기는 이렇게까지 처지지 않죠. 근데 지금 보면은 가운데가 여기 꺾였죠? 꺾였죠. 자, 정상적인 아이라면 절대 꺾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추위 때문에 꺾인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깐만요. 자, 가위를 가지고 왔는데요. 잘 봐요. 제가 여기 한번 잘라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요게 이제 정상적인 아이라면은 이게 눌러지지도 않죠. 자, 살짝만 눌러도 어떻게 되냐면은 보이시나요? 네, 물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물이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예. 예. 자, 정상적인 아이는 이렇게 눌러지지도 않지만 눌러도 이렇게 물이 안 나와요. 자, 이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식물의 이제 수관이죠. 왜 동해가 치명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식물에는 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공급하는 이제 그 물 담당하는 관이 있는데, 자, 그런 관들이, 수관들이 거의 얼어요. 얼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얼었다가 다시 녹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동해가 치명적인 이유는 식물들이, 얼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물이 얼면은 팽창을 하게 되죠.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이 식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관이 얼게 되면은 이 식물의 세포라든지 식물을 형성하고 있는 조직들이 파기가 돼요. 파기가 되기 때문에 이 재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얼었다가 녹으니까 물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회생하기가 어렵죠. 지금 보면은 파김치 됐죠. 네, 그렇죠. 죽됐죠. 이런 경우에는 회생하기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를 한번 봐보세요. 같은 아이인데 굉장히 싱싱할 거예요. 이게 이제 생장점 있는 부분이죠. 생장점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싱싱하죠. 탄력까지 있어요. 무려 짱짱하고. 근데 이 아이의 밑에는 또 죽됐어요. 이렇게. 그러죠. 죽됐죠. 근데 위에는 싱싱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살까요? 죽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살 확률이 있어요. 그 식물에 이제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래 이제 어떤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항상 하엽에는 큰 데미지가 가게 됩니다. 이 하엽들은.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엽은 어차피 떨어져서 이제 죽을 아이들, 없어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미지가 생기게 되면은 하엽부터 와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적게 데미지, 가장 늦게 데미지 받는 곳이 이게 생장점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생장점까지도 죽이 되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는 거요? 그렇죠. 그것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생장점이 싱싱하고 약간 물을 먹은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 아이들은 뭐 대부분 뭐 꺾였지만은 이 아이들도 꺾이지 않고 나름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예전 모습은 갖추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이제 회복되더라도 데미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완전히 죽는다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 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울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라울도 그러고 여기 지금 사랑목도 그러고 여기 세미도 그러고 이네들이 전체적으로 추위에 굉장히 약한 아이인데 얘네들이 좀 피해를 봤어요. 자, 보면은 자, 요게 지금 물 들어있는 것이 구분되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아이죠. 그죠. 이게 정상이고, 그리고 요 아이는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은 그런 아이죠. 확실히 정상보다는 뭔가 좀 반투명에 가까운 색감이 그렇죠.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요 아이의 그 보면은 이제 아까도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하엽은 무조건 뭐 데미지 입고요. 여기 이제 생장점도 요 아이가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거의 뭐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참 희생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줄기 있죠. 줄기를 이렇게 살짝 만져봤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물컹물컹하죠. 물컹물컹.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한번 얼었다가 풀리게 되면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돼요. 그래서 요 아이는 완전히 이제 현재 꺾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더 지켜보고 좀 놔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회생하기는 좀 어려울 것도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한번 놔둬 보려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추위에 굉장히 약한 사랑목인데 자, 이 사랑목은 회생 가능하다고 딱 봐도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대가 굉장히 단단해요. 아예 뭐 들어가지도 않고 단단하고 이파리도 나름의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물을 먹었을 뿐이지 자기 색깔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져보면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거의 회생한다고 이제 봐야죠. 물론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당장 뭐 좋아진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지만 아마 좋아질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핑크베라라고 하는 아이인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제 생장점은 되게 싱싱해요. 얼지 않았어요. 근데 하엽 있죠, 하엽. 하엽은 물컹물컹하고 얼어 있어요. 지금도 얼어 있고 그래요. 하지만 생장점은 살아 있죠. 자, 이 생장점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 가장 깊이 있는 그 뿌리, 실뿌리죠. 가장 깊이 있는 가장 물을 많이 공급하는 그 뿌리는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줄기도 단단해요.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짱짱하고 단단하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도 이 밑에 하얀만 데미지가 입었고 그 외에는 뭐 이것은 생사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동해 지금 이 아이도 거의 다 동해 입은 상태인데요. 동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그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아이 딱 보시면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 아이가 이제 장미어부죠. 장미어부는 뭐 추위에 뭐 가장 약한 아이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아이도 좀 찬바람 있는 곳에가 있었는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거 뭐 새로운 식물인 것 같죠? 신품종이네요, 신품종. 네, 그 정도로 데미지를 많이 입었는데요. 자, 이 아이도 그렇지만 회생이 그러니까 다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새로 나온 아이들이 있죠. 자, 새로 나온 아이들이 지금 생존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한번 봐볼까요? 어렵기는 했는데 생장점 있는 아이 보이시나요? 예. 보이죠? 그리고 안쪽에도 보면은 여기 이런데 한번 봐볼까요?
보이시나요? 예, 생장점은 살아있네요. 그래서 생장점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파리는 데미지를 강하게 입었어도 줄기까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다시 이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이 아이가 그러면 다 죽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장점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살 확률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하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커니칼라라고 해서 자, 이 아이인데 이 아이하고 이 지금 영엽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이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 두 아이가 좀 데미지를 입었는데요. 자, 이 아이도 잘 보시면 저 처음에 며칠 전에 이 아이를 봤을 때 데미지 되게 입었구나. 왜 그러냐면 전체 잎이 완전히 다 물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생장점은 약간 색깔이 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며칠 지났는데 이 생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밑에 하엽들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이것은 이제 데미지상 아마 하엽져서 이제 아마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영엽인데 자, 이 영엽도 제가 이제 키우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전체가 다 물을 먹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 3일인가 이렇게 이제 지났는데 지금 몇 군데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지 이게 잘 구분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도 먹었고. 근데 이렇게 이런 아이들처럼 이 주변이 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이 지금 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직접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을 보고 이제 내 식물이 내 다육이가 뭐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은 이제 좀 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꼭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아이들 또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보면 맨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냉해를 입었네 하고 바로 굉장히 따뜻한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란다가 영하 2도까지 떨어졌는데 이 아이를 거실로 옮겨버리죠. 거실은 20도인데 20도로 옮기는 순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 아닌가요? 예. 자, 그렇게 옮겨버리면 우리가 냉해 피해를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뜻한 온도에서 추워서 냉해를 입는 것이고요. 추운 데서 다시 따뜻한 데로 가게 되면 또 한 번의 냉해 그걸 입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렇게 된 아이를 놔뒀는데 그냥 뭐 우수수 그냥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따뜻한 데로 바로 놓지 마세요. 우리가 겨울에 그 동상 걸리게 되면은 바로 뜨거운 데다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만약에 영하 2도 정도에서 냉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높은 뭐 2, 3도라든지 한 4, 5도 정도라든지 이것도 물론 추워요.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옮겨 주시는 거.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며칠 있다가 다시 조금 더 옮겨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데미지 입은 이파리나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점점 좀 문제가 되어서 사라지고 녹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하지만 아까 같이 급격하게 온도를 변화를 시켜버리면 줄기며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줄기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데미지 입고 있는 상태인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것까지도 다 또 망가지기 때문에 천천히 적응하는 기간, 그 시간을 좀 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냉해를 입었고 동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아이를 너무나도 따뜻한 곳에다가 바로 옮기는 것은 얘네들 2번 그런 죽이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이제 질문도 많이 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냉해를 입었던 이런 아이들 뭐 커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커팅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일정 부분 좀 기간을 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얘네들의 전체적인 증상들을 파악하고 나서 이제 저는 커팅하는 경우고, 뭐 이것은 딱히 정답은 없다라고 봅니다. 커팅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한 일주일이든 뭐 10일이든 놔두고 증상을 보고 커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간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